두 분이 본인의 밥줄을 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습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약 왔다고 해도 이만큼이 차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차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실.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네. 전 사실 그거 영상도 찍어 올렸었어요. 대기업이 말하는 추악한 장수생을 만드는 방법. 제가 그 강사보다 공부 솔직히 잘할 것 같아서 개짓거리 저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안 돼가지고 그냥 시도도 하지 않으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공부할 때 뭐 반나절 쉬셨지만 휴식을 하긴 했잖아요. 네네네. 휴식 때 주로 뭘 하셨나요? 저는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네.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진 않았고 유튜브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 뭐 야외 활동, 여행 이런 건 안 하셨나요? 반나절로 안 끝나니까. 그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휴식을 했지 자리를 떠나는 휴식을 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구급은 아니래도 됩니다. 저는 뭐 여행, 3박 4일 뭐 해외 여행, 국내 여행 뭐 다 다녔고 뭐 게임도 하고 술, 담배 다 했습니다. 공부할 때 연애는 참 얘기할 게 많은 그거네요. 네, 공부할 때 연애랑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험생인데 일단 제 대답은 그거는 진짜 알아서 해라 이거고 공부한다고 있던 애인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근데 공부 중인데 굳이 없던 애인을 또 막 이런저런 과정 거치면서 만드는 것도 좀 짜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파 같은 답변이시네요. 마음대로 말했네요 제가. 내가 보수적이어가지고.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가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사람 막지 말라고요? 네. 막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수험생활 좀 길긴 했는데, 그쵸. 뭐, 어떤 사람도 막지 않았고, 그냥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고. 근데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걸 자기가 알면은 그만하겠죠. 그 관계가. 구급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문직은 수험 기간이 뭐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구급은 저희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는 끝내야 되는 시험인데 이 사이도 못 막으면은 좀 지장이 가지 않나.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참아야죠. 못 그쵸. 참으면 짐승이죠. 그쵸. 네. 저는 생각하는 게 공부하면서 이제 반나절이나 하루 이렇게 쉬시면서 다른 이성과의 술자리를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술자리를 만들고 그런 술자리 찾아가고 뭐 어떤 이상한테 연락해야 되나 고민할 시간에 그냥 안정적인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연애를 하면서 거기서 안정감과 행복함을 얻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대부분의 수험 생활을 연애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 20-30% 정도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반나절 쉰다고 하셨는데 연애가 어떻게 지속되나요? 딱 그 반나절만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정파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2번을 만나면은 하루는 진짜 만나서 공부만 했습니다. 만나서 공부를 했다고요? 네. 너무 짜치나요? 좀 그쵸. 수험생인 여자친구를 만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뭐 이럴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혹시 뭐 스터디를 통해서 만나신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연애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인강을 안 듣고 독학으로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 기본 인강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당연히 다 듣는데 이제 그 이후에 문제 해설 강의 그 뒤에 뭐 심화 강의 파이널 특강 뭐 최신 판례 특강 이거를 뭐 다 들어야 되냐고 자꾸 저한테 묻는데 저는 일단 독학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안 들어도 되는가? 이 정파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구독자님이 이미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정파와 사파의 인강 듣는 방법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전 딱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사파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기본 강의만 듣고 뭐 법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강의 이런 거를 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챙겨줘야 되는 거 딱 2개 정도만 듣고 나머지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정파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애들이 사파가 아닌가. 그 인강 정식 커리큘럼 안에는 그 기출 문제 해설 강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커리를 굳이 안 따르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이 명제대로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강 커리는 상술이다. 네, 그러니까 뭐 시간도 좀 남아들고 내가 돈도 남아든다 그러면 뭐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 안 듣는 게 정파가 오히려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명쾌한 해답이네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술인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놓길래 사람들이 많이 낚이는 거예요? 커리큘럼 안에 기본 인강을 꼭 들어야 되고 기본 인강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있는데 그 안에도 그 책이 딸려 있겠죠. 근데 이 다음에 뭐 파이널 특강, 마무리 특강 하면서 또 강의가 있고 책이 있는데 이 뒤에 것들은 진짜 책도 필요 없고 강의도 필요 없고 앞에 기출문제 해설도 문제집은 필요하겠지. 근데 강의는 필요 없이 문제집에 있는 해설만 봐도 해설이 되고 사실 그 강의를 보는 게 강사도 그 해설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에 불과한데 왜 들으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커리에 있는지. 그럼 혼자 문제 풀면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해설 보고 이해가 되셨던 건가요? 아니요, 이해 전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시죠?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뭐 푼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암기하고 눈에 찍어둔다라는 개념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이지 않으실까. 사실 제가 받았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된다 하는데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눈에 찍어 바르다 보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고 이해가 되면은 뭐 완벽한 기억으로 넘어간 거고 이제 또 집중 안 되는 거 자기가 약한 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공부법인데 사람들이 5만 문제 다 해설 강의 쳐들으면서 시간을 쳐날리는 게 참 비효율적이지 않나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돈 벌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죠. 저도 제가 강의를 만약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요약 강의, 중급 강의. 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들은 사람과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한 사람과 확실한 게 뭐냐면은 둘 다 1회독만 했을 때는 남는 건 둘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돈 아끼는 게 낫다 생각하고 그 강의들을 시간에 혼자 푸는 게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제가 다루고 있는 구급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진짜 뭐 선지를 그대로 암기를 하다 보면은 객관식이니까 결국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주관식 시험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특히 전문직이면 뭐 몇 기다 하면서 강의가 순환으로 코스가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이것도 그러면 제일 기본 인강 그것만 딱 들으신 거예요? 주관식을 준비하실 때도? 강의는 기본 강의만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시험 모의고사를 매주 보는 그런 인강이 있습니다. 인강은 아니고 저는 이제 현강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2시간 동안 집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ADHD라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글 쓰는 거를 하다 보면 계속 핸드폰 보고 싶고 뭐 화장실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시간에 뭐 주말에 하루씩 이렇게 가가지고 문제풀이 하니까 시험 보는 그 수업을 들었고 따로 무슨 뭐 판례 강의며 최종 정리 강의며 뭐 중급 강의 이런 거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럼 뭐 주관식 시험이면 글자를 쓰는 시험이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문맥을 뭐 이거는 추가하면 좋겠다, 이거는 빼면 좋겠다 하는 첨삭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따로 안 받으셨나요? 거기서 사실 그 조교들이 첨삭을 해줍니다. 심지어 저가 이제 올해 조교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충 해주고 첨삭 없습니다. 글씨가 없는 경우도 많고 막 술 마시고서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첨삭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억제하는 거를 받으러 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주관식 시험조차도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관식은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객관식은 그래도 뭐 한 과목에 40문제 되는데 막 주관식은 4문제, 3문제 이러니까 진짜 똑같은 문제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니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똑같은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기출문제 정말 중요한데 정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관식 맞아요. 기출이 중요하다. 네. 이게 참 뭐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럼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주관식 맞아. 제가 기출문제를 안 보고 뭐 예상 문제 이런 것만 봤다가 한번 패배의 아픔을 겪었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출문제를 보고 딱 합격을 했습니다. 패배를 맛보고 각성해서 이제 기출 문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주관식도 결국 기출이구나 딱 합격을 하셨네요. 네. 기출도 분석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본인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객관식 시험 말씀드리자면 사실 분석을 안 합니다. 그냥 문제 읽고 선지 보고 처음에 어차피 문제 못 풀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바로 해설 봐가지고 정답은 1에서 정답이구나, 틀린 건 1에서 틀렸구나, 이거를 한 5-6번 반복하다 보면 뭔가 당연해져요, 문제들이. 근데도 안 당연해지는 게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라서 굳이 막 뭐 묶어가지고 분석하고 선지 옆에다가 뭐 표시하고 그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객관식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전문직 시험은 오지선다의 40문제잖아요. 분석 따로 안 하셨나요? 분석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사람들이 쓰는 어려운 공부법 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분석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사실 그 1차 두 번째 볼 때는 기본서를 아예 제가 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을. 예, 제가 두 번째 1차 시험 볼 때는 기출문제집 각 과목 다 기출문제집 한 권씩으로만 공부했고 네, 그냥 그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막판에 회독을 좀 빠르게 돌릴 때는 그래도 뭐 요약서나 기본서에 표시해 놓는 게 단거나 해놓는 게 편하잖아요. 네, 뭐 그거는 추천드리는데 저는 뭐 그 단거나 뭐 노트 만들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 기출 문제집에 뭐 색깔 형광펜 칠하고 이건 하셨죠? 빨간 펜 한 개 사용했습니다. 빨간 볼펜 하는 게요. 네네네. 어느 한 변호사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분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봤던 천재가 책이 깨끗했답니다. 본인은 형광펜으로 막 색깔 칠해가지고 뭐 단거나 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 표시해놨는데 진짜 똑똑한 분은 연필만 표시 몇 개 돼 있고 책이 깨끗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서브노트 단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공부하면서 수험생이 굳이 공부하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걸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요약서 하나 뭐 필요하면 사가지고 그거를 보면 되지, 문제 풀거나 기본 인강 듣거나 뭐 기본서 보면서 굳이 개인이 서브노트 만들고 막 이상한 노트 만드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 본인 만족만을 위한 쓸데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노트 왜 만드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학원이나 이런 강사들이 만든 기본서 자체가 이미 저 노트라고, 그것도 정말 줄여서 기출에 나오는 걸로 모은 건데, 그리고 심지어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그걸 더 줄인 게 전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막 10년, 20년씩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요약서 쓰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진짜 너가 뭔데 공부 찔끔 6개월, 1년 해놓고 요약서를 만드냐. 저는 그건 그냥 신뢰성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감히 이걸 만들어. 네. 그러면 제가 수험생분들한테는 백지노트 복습법을 절대 죽어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백지노트 복습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객관식 시험은 문제가 자체가 키워드고 그걸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어떤지 혹시 백지 복습법을 하셨나요? 객관식에서는 절대 안 했었고, 네. 주관식에서는 저는 백지라기보다는 그 목차집을 이용해서 대목차랑 중목차 정도 있는 거, 아니면 대목차만 있는 그런 종이에다가 쓰는 정도의 연습만 했습니다. 저는 백지에다 하진 않았고. 목차라는 키워드를 보고 네. 그 밑에다가 이제 답변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생각을 해보고,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기본서를 보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구급 수험판에서는 이거를 또 다르게 변형시켜서 흑지노트 공부법이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풀고 있는데, 그건 뭔가요? 이제 공부하다가 암기가 막 죽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키워드를 옆에 노트에다가 한 5개 정도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백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키워드가 적힌 흑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이게 한국사 같으면 옆에 몇 년 되었는지 적고, 이게 뭐 행정법 같으면은 이게 뭐 파편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적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해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맨날 하라는 건 아니고 정 손을 쓰고 싶을 때 쓰라는 필살기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하거나,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법은 일맥상통하네요. 네. 이거 올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술이요? 쓰면 되는데. 지금 술도 있고 여기 담배값도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그냥 근데 간지 그 자체네요. 제 시그니처예요. 그럼 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팔. 아이고 지. 두 분은 복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복습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공부법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8421 공부법. 그래서 저는 8421 공부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저는 안 했고, 저는 오히려 역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감히 8421 공부법을 할 수 있겠냐? 그게 뭐 8일 안에 1회독하고 4일 안에 1회독하고 이틀 안에 1회독하고 하루에 1회독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주 5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복습이 뭐냐면 그냥 한번 책 한 바퀴 돌리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게 2회독이죠. 전 이게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히 복습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책 계속 보는 게 복습이고 공부고, 그냥 수험 공부고, 이게 그냥 공부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복습 주기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되게 많고 이런 분들 많은 거 보면은 살짝 골이 아프죠. 저는요, 841 공부법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시험 전에 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841은 아니고 이제 저는 7, 5, 3일이었어요. 이제 시험 전에 항상 7일에 1회독, 5일에 1회독, 3일에 1회독
그리고 하루 만에 1회 독을 시험 전날 맞추기 위해서 시험 한 3주 전부터 딱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거를 뭐 복습법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공부하기 마무리에 전례하는. 네. 이제 복습. 저 사실 복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수능과 비교하자면 수시랑 정시 중에서 정시랑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준비하는 건 시험 한 방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 뭐 학점을 잘 챙겨야 되는 사람은 예습 복습 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험 한 방을 준비하는데 무슨 복습을 저는 복습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하나의 이런 순한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만큼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여기가 된 것 같으면 좀 가다가 또 안 된 것 같으면 돌아가서 하고 이게 복습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약 왔다고 해도 이만큼이 차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차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돌다 보면은 두 번째 돌면은 어딘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돌면 또 어느 부분이 채워져 있고 계속 돌려보면은 그게 채워지고 그 빈 부분을 내가 찾아서 채워 나가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냥 계속 반복이다. 복습보다는 반복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공의를 일단 빠르게 먼저 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 빈칸을 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공부죠. 일단 진도를 빨리 빼는 걸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맨날 전날 거 본다고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어차피 전날 것도 머리 안 들어오고 계속 앞부분만 더러워지다가 뒤에 가면 또 그렇고 또 다시 돌아가면 다 까먹고 이러면 뭐 진짜 2년 3년 잡아야죠. 공무원 시험도. 그러니까 누적 복습법이라 해서 어제 공부했던 거 오늘 다시 반복하고 복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개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어느 한 대기업의 인간 강사가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우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전날 200개 봤으면은 다음 날은 전날 200개 보고 오늘은 200개 봐서 400개를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전날 400개 본 거랑 오늘 200개 봐서 600개 보고 이거를 계속 채워 나간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거 영상도 찍어 올렸었어요. 대기업이 말하는 추악한 장수생을 만드는 방법. 네, 지금은 좀 그래서 멤버십 전용으로 바꿔놨고요. 하여튼 누적 복습법은 진짜 개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신 시험이면 모를까. 근데 한 방을 노리는 시험에서 이거는 진짜 개짓거리. 저는 멤버십 같은 거 없고요. 그 누적 복습법 어떤 강사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강사보다 공부 솔직히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그 진짜 그냥 개짓거리는 맞습니다. 복습만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거 안 해본지 않았거든요. 저도 수능 공부할 때도 해봤었고 별의자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도 했었어요. 막막하면은 사람이 그냥 뭐든 일단 해보려고 해요. 누적 복습법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다 개짓거리. 저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도도 하지 않으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누적 복습법을 하려면 진짜 하루가 한 36시간이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어공무원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결국은 모든 공부는 뭐 주관식이고 객관식이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통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또 오늘 또 배운 것 같고 합격자들이 느끼는 그 생각과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나한테 맞게 적용하냐?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변리사라는 직업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하고 갭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했다는 게 수험생분들한테는 저는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부법이 하나라는 거니까 이 말이. 그럼 혹시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도 전문직 다시 준비하면 될 것 같나요? 주제 파악은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 5일은 좀 그쵸. 저도 주 6일 해야 네, 그쵸. 주 6일 이상을 일단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공부 방법은 다 똑같은 것 같고 결국 뭐 공부법은 똑같고 같은 방법 안에서 얼마나 노력하냐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냐를 분별한다. 그렇죠.